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더 많은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좋아하고 주목하고 놓치지 말자.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진화에 등대든 다른 것이든 새로운 변종 버드나무로 전환의 일부를 탐구하자. 오늘날 산의 임무는 햇빛 아래서도 여전히 아름답다. 금빛 햇살 아래 고요한 아름다운 경치는 거대한 검은 나무 뿌리의 출현에 한꺼번에 괴로워 주위의 공간을 진동시켰다. 짐승의 눈에는 우자유의 존재가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그가 어디에 가든지 위험이 있게 된다. 부족의 수령은 존경과 존중으로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노소를 막론하고 결석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나무가 처음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만약 일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공손하게 옆으로 몸을 돌려 버드나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버드나무 아래에서 신수를 향해 소리치며 적당한 의식을 거행했다. 어리석은 호랑이라도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구관계 위험은 영웅적인 빛을 발하여 대산령 임무의 구석구석으로 만연되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임무이다. 이번에는 멀리서 서서 인사만 하면 된다. 그는 이미 신수가 살고 또 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여동생만이 다른 이수들이 그의 위험에 복종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놀랍다. 바로 신수인가. 우자는 비록 그의 강산을 보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곳에 이미 신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눈으로 찾아 일찍 보기를 바랐는데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신수는 긴 날개를 알아차렸고 거대한 나무등은 큰 소리를 냈으며 거대한 발바닥은 고기를 땅에 밟았고 나뭇잎은 따라서 떨어졌다. 번개치는 거대한 용이 멋진 인터페이스에 나타났다. 벼룩은 이제 그 머리에 불꽃을 똑똑히 보았고 그 은색 갑옷은 그 가슴에 은색 갑옷을 비추었다. 설령 그가 사람과 짐승의 형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용은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이다. 마법의 큰 산의 세계에서 그는 반드시 9대 짐승과 지역 주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 짐승들의 존경 아래 나그네는 몸을 돌려 거대한 뱀 3마리, 늑대 2마리, 큰 귀 원숭이 2마리, 큰 귀 원숭이 1마리와 같은 슈퍼 생물에 소개되었다. 또한 에메랄드 스콜피오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보물로 통일된 보석색 외피를 가지고 있다. 침묵하지만 위험 있는 방식으로 강한 목을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져가는 2급 슈퍼맨이기도 하다. 번개 거룡의 힘은 원소 면역력을 통해 나타나고 번개 분사 기술은 그 통제선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초능력 용의 몸을 포함한 특수 능력은 슈퍼맨 레벨 2와 함께 싸울 수 있으며 비명을 지를 때 천둥 소리를 낼 수 있어 현지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은 천둥번개를 삼켜 천둥번개를 흡수하고 자신의 필요를 보충할 수 있다는 멍청이는 흐뭇하게 중얼거리다가 마침내 껍질을 파냈다. 미로의 큰 산에 있는 달걀은 어머니가 거의 없어 스스로 부화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력이 강한 용을 몰고 그는 매우 기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안개의 큰 산도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맞이하기 시작했는지 모든 것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자는 비록 자신의 뿌리를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꽃에 휘감고 뇌룡의 앞에 놓고 허리를 굽혀 소개하였다. 이것은 뇌룡온소화로서 그것을 먹으면 당신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당신과 같은 전설적인 종족은 아주 긴 생명주기를 갖고 있다. 만약 자연이 성숙된다면 당연히 천하에 군림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빨리 진화합시다. 레이룽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충분히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종은 다른 종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운명입니다. 레이론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 그는 자신의 직책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있는 시리얼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소리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존경의 명령을 기다렸다. 우리는 이 산의 안개 지도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 인류의 도시를 만나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축출할 수 없다. 이 도시의 확장을 보는 것은 종래로 청강과 형제들이 추진한 것이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분부를 잘 구분하고 무력을 잘 사용하며 필요할 때 목소리로 인류와 담판할 수 있기에 지금 그는 그에게 명심해야 한다고 엄하게 일깨워주었다.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각광을 받고 저항하는 사람은 경고 100명을 죽인다. 지금 그는 시간도 협상할 시간도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청강의 성격에 매우 부합한다. 그는 듣고 잡고 고개를 숙이고 승낙하고 출근한다.
그는 영화가 우자의 헤엄치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재단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의 수. 평소보다 많고 더 많은 인간 고수를 복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그녀를 계속 관리하게 하는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이 인간을 싫어하는 어린 소녀는 이번에 나와서 그 고수들을 맞이했다. 입은 매우 좋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알고 싶었다. 이번에 주인이 바다짐승에 대한 공격은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해야 하는데 왜 돌아오자마자 큰 산의 안개 실력을 확대하는데 급급합니까? 설마 더 강한 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보유는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말라고 분부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확장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 인류가 대산운무연구소를 설립하는 첫 번째 단계를 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목표이다. 당신은 자신을 어물쩍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실력을 알 수 없는 군대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반드시 이 시대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땅을 창조해야 한다. 임무의 큰 산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의 모든 부족에서 온 사람과 야수의 조수가 있다. 이번에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독촉한 것은 모든 것이 이전처럼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대한 적을 만나기 위해 이번에 힘을 준비했다. 우자유는 주동적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다. 어두운 시각 전에 영에서 부활하면 더 이상 안개 낀 큰 산의 짐승이 대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생사전쟁으로서 규모를 생각해보면 섬뜩한 연방 빌딩은 내륙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서운 습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헬수는 이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었다. 한 흑영복 선생은 현재 인류 진영에 완전히 불리한 상황을 제기하였다. 오창이 나무는 이미 제4단계로 진화되었다. 만약 어느 날 그것이 더는 인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상상할 수 있다. 마지막 일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록 그가 갑자기 나타나 마도성을 구하고 야수를 물리쳤지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큰 산이 내륙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동적으로 출격해서는 안 된다. 스트라이프 보스가 이 일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원탁에 앉은 거물급 인사가 궁금해하며 말했다.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 당신은 오래전에 인류가 큰 산을 침입한 이래로 버드나무는 이미 그의 국가 경계를 정했고 인류는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잣술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인류의 많은 계획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장이 쌀쌀하게 령아를 불러들여 교실의 문을 열자 모두들 하소령이 오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이미 오래 기다린 것 같았다. 당신의 실력은 이미 증명했다. 많은 전투에서 최근 마도에서 해수와의 전투 외에도 당신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쟁취하여 진화의 신수를 주었다. 당신이 이렇게 한 원인은 보도된 적이 없다. 현재 인류의 희망의 숟가락은 하소령에게 떨어졌다. 하소령은 일찍이 그의 애인과 친분이 있었다. 한 소녀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발언했다. 그녀라면 분명 5천이나 해수의 침입과 싸울 수 있을 거야. 허샤오링은 동시에 전선에서 이수와 싸운다. 보스는 큰 소리로 영아를 부르는 것에 동의한다. 너는 이수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 그것에 대해 간단히 말해봐.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허샤오링과 그녀의 죽은 아버지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와 싸웠지만 이단이라기보다는 공포감이었고 인간과 개미 사이의 연결고리에 가까웠다. 지금만이 인간의 신으로서 거인은 생명이 없는 개미를 수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지만 인간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옳다. 과거 몇 차례의 전쟁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의 힘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인간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 샤오링이 대답하길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죽이거나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평범한 짐승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샤오링은 지도층을 설득하려고 했다. 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사륙은 더 이상 본능이 아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인류 문화를 이해했다. 그는 지난번 광우상과 싸웠던 생명의 정화의 재단을 열고 최근에 인류가 그들을 독약에서 구해내도록 했던 모두 심사숙고한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아니면 이번에 바다짐승을 쫓아낸 것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도 동정이나 선행을 위해서도 아니다. 유일하게 하고 싶은 것은 인류의 새로운 신앙이 되는 것이다. 샤오링은 바보를 대표하여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말했고 인간에게 그가 무엇을 할 생각이 없고 단지 인간에게 계획을 줄 뿐이며
그는 아직 더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버드나무가 자신이 인간 숭배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늙은 지도자는 생명의 수준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정신에 대한 욕구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잠겼다. 버드나무는 무엇을 원하는가? 인간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도구로 이용하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는가? 숨겨진 비밀로 가득 찬 복잡한 난제이다. 그들은 간단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 갑자기 한 직원이 공포에 질려 뛰어들어 새로 받은 정보의 흐름을 보고하는 서류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큰 산의 안개가스는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어 눈앞의 모든 것을 덮었다. 증축 공사가 시작됐고 반월형 술집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로 주변 몇 가지 거리가 불분명하다. 같은 날 안개 속에서도 같은 운명이 이어졌다. 두 도시가 같은 날 스모그에 직면한 배경에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지도자들은 여전히 안개가 낀 큰 산이 확장하려 한다고 의심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네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방향으로 안개가 자욱해 알 수 없는 짙은 안개가 형성된다. 곧 그는 연방 국경을 넘어 북서부를 침식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발언은 사람들을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인적 자원 부족, 태산을 격퇴할 수 없는 임무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보편적인 절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와 사상자를 줄이는 것이다. 줄무늬를 확인해야 한다. 아래로 이동하라고 명령한다. 다이손 임무의 이소와 충돌하지 마라. 두 도시의 대피와 주민들의 숙소를 마련해라. 안개의 방향에 주의해라. 그는 단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을 뿐이지만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는다. 설령 달의 도시가 햇빛 아래에서 평화로워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침묵했지만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강이 나타나 아름다운 성벽 밖에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보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